그의 이름은 우범곤, 일명 우순경 사건으로 유명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그의 사진으로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우순경 사건은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단독살인범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을 정도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는 1955년생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는 나이가 27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룻밤 사이 62명을 연속 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살하게 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었습니다. 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숫자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추가 사망자를 이제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진 날은 1982년 4월 26일이었어요. 그는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경찰관이었죠. 근데 그곳이 지금은 국류치안센터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4월 26일 그날 우범곤은 저녁 시간에 근무를 위해서 낮에 집에 들어와 있었대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는 낮잠을 좀 잡니다. 그래야 저녁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잠든 와중에 그와 같이 살고 있던 동거녀가 그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는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화근이었던 거죠. 작은 일이었는데 우범곤과 그의 동거녀는 이 일을 계기로 말다툼을 크게 벌이게 돼요. 자, 그리고 그는 화를 미처 식히지도 못한 채 오후 4시에 경찰서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이 됐을 때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요.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좀 기분도 언짢았고 저녁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싫었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미친 듯이 동거녀를 폭행하고 있을 때 같이 살고 있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가 뛰어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폭행을 막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남자가 그 친척 언니의 뺨도 막 무자비로 때리면서 난폭하게 구는 거예요. 이 시끌벅적한 소리에 작은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물어보니까 에이! 이거 우순경이 잘못했네! 아유, 왜 여자를 그렇게 때리고 난리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동거녀를 두둔하자 우범곤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아주 화가 난 상태로요. 그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지서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던 육군 방위병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범곤의 동거녀의 남동생이 그를 찾아왔어요. 당연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 누나 때리냐고! 네가 뭔데 우리 누나 때리냐고!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빈총을 장전했어요. 옆에 있던 막 술 같이 먹던 방위병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를 말렸어요. 아유, 수경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장전되어 있는 총으로 자신을 말리고 있던 방위병들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비군 무기고에 그가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 무기고에 보관이 되어 있던 M1 카빈 2자루와 실탄 180 그리고 수류탄 7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골 때리죠. 자, 지금부터 사건 일지가 시작됩니다. 밤 9시 40분이에요. 경찰서를 나온 우범곤이 마침 그때 앞을 지나고 있던 착한 26살의 대구에서 표구사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 총을 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방위군이 죽은 건 아니고요. 총만 쏴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느냐? 자신의 동네에 있는 토곡리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자비로 총을 난사해요. 장을 보러 온 마을 주민 3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에 살해당합니다. 5분 후, 밤 9시 45분입니다. 그는 근처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가 우체국으로 도착했을 땐 교환원 여성 2명과 또 숙직을 하고 있던 집배원 1명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우순경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교환원 1명이 숨지기 직전에 마을 이장님네 집에 그 행정전화와 의령 우체국 간의 코드를 연결해뒀대요. 그래서 원래는 전화선을 다 끊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선 코드 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서 후에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도 아주 1시간 이후의 시간대입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그는 앞곡리라는 곳에 매실 부락으로 가요. 그리고 10분 동안 총기를 마구잡이로 난사합니다. 그 일로 주민 6명을 살해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몰려 있었나요? 네, 그날따라 마을에 반상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밤 10시 10분입니다. 그는 다시 아까는 토곡리 시장이었고 이번엔 운계리 시장으로 달려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주민 7명을 살해합니다. 이게 다였냐고요? 그 후 40분 동안 그는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의 화가 조금 진정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는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밤 10시 50분 그는 마을에서 한 집에 상갓집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무작정 상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이고, 비상 걸렸어요. 아니, 마을이 이렇게 시끄러워. 총소리 들었어요? 아, 이게 뭔 일이야?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상객들과 어울려서 술까지 또 마셨어요. 그런데 10분 동안 그렇게 얌전히 술을 마시던 그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같이 술을 먹던 문상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죠. 12명이 살해당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러고 나서 계속 마을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리고 불이 켜진 집들을 찾아다녀요. 저 집 불이 켜졌네. 들어가서 총을 난사합니다. 다음 집, 다음 집, 다음 집, 다음 집. 무려 이 마을에서 그 시간 동안 그가 살해한 사람만 23명이에요. 다음 날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잠잠했던 마을에 그가 이번엔 옆에 있는 마을, 평촌리 마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민가에 침입해요. 그는 그 집안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5명을 깨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수류탄 2발을 그 집에서 함께 터뜨렸고요. 그 자리에서 우범군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합니다. 이날은 마을에 반상회가 열린 날이라 주민들이 곳곳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밤 10시 이후까지 불을 켠 집이 유독 많았던 날이고요. 또한 또 다른 경찰관 3명도 사실 이 마을에 있는 반상회에 참석하려고 근무지에서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서장 또한 그날 경찰서에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서는 그날따라 어떠한 근무자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이래서 우범군이
무기고에서 다량의 무기들을 수류탄과 총알들과 이걸 굉장히 용이하게 탈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여러분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33명의 부상자가 나왔고요. 6명의 희생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 중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어린 아기도 있었고요. 70세가 넘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 씨가 자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후임으로 노태우 씨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찰서 근무지를 이탈했던 사람들은요. 경찰관과 또 방위병까지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방위병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말릴 수 있었다는 그 여지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의령 경찰서장은 당시 직무유기죄로 기소가 되긴 했으나 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직무를 벌였다는 인식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네요. 자, 우범곤 사건은 범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우발적인 게 이렇게 커졌는지, 정말 이게 단순히 여자친구한테 한 대 맞아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아서 시작된 건지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수법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우범곤의 뇌 조직이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던 게 아니냐 하면서 이 뇌 조직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대요. 그래서 따로 이 뇌세포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로서는 검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여러분 고구마 먹은 듯한 느낌일 수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는지 설명받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당시에 있었던 신문기사 잠깐 보실게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전 잘 못 읽겠네요. 8시간 동안 7마을이 쑥밭이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자가 예전에는 참 많았네요. 한자가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단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일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순경은 평소에 경찰관이었고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당시에만 해도 경찰관을 굉장히 우대했을 텐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자존감이 막 떨어져서 이렇게 하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 우범곤이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우범곤은 부산 출신이에요. 해병대를 복무했고요. 그중 그 해병대 복무 시절 중에 특등사수로 뽑히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으로 임용이 되었고요. 게다가 1981년부터 82년까지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도 있대요. 근데 물론 인사 과정에서 탈락을 해서 의령군으로 약간 좌천됐던 거예요. 당시에 동거녀 전말순 25살이었는데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 술버릇이 우범군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거녀와의 사이도 좋지 않고 또 술버릇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말다툼을 벌인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만 역사 속에 남아버렸습니다.